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전 수학, 누구를 선택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40쪽, 141쪽입니다. 140쪽 1번부터 살펴볼게요. 아이스쇼 참가권 한 장을 받기 위해 준기, 슬기, 연수, 지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필요하다면 계산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기, 슬기, 연수, 지혜 4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이제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기 위해서 아이스쇼 경연을 펼쳤겠죠. 그때 각 학생이 경연을 한 다음 심사위원 5명이 평가를 했네요. 아마 점수를 보니까 1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수를 각각 주었는데요. 이 중에서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받게 될 친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면 이제 2명이 준기와 슬기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준기는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심사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선택하려면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는 것. 이것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평균이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5명의 점수를 평균을 내면 점수가 각각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사람 1명에게 아이스쇼 참가권을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1명을 선정하는. 자, 이제 슬기가 말하는데요.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만약 어떤 심사위원이 한 선수에게 특별히 낮거나 높은 점수를 준다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선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구하잖아. 실제 이런 올림픽 경기, 어떤 심사위원 여러 명의 선수를 이제 평가하고 점수를 줄 때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선수에게 점수를 줍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슬기가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심사위원 1, 이 심사위원이 준기한테는 10점, 슬기한테는 15점, 연수에게는 8점, 지혜에게는 100점 이렇게 준다면 평균을 구했을 때 지혜가 굉장히 유리하고 나머지 세 학생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선수에게 특별히 낮거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 준기랑 슬기가 이야기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이스쇼 참가권을 줄 수 있는 1명의 학생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41쪽에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기 준기나 슬기가 제시했던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1명이죠. 1명의 친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름의 방법대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써보세요. 준기 의견도 좋고요. 슬기 의견도 좋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심사위원이 5명 있었죠. 그래서 심사위원별로 1등으로 선정한 친구 1등으로 선정한 친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1등으로 가장 많이
많이 뽑힌, 많이 선정된 친구를 선택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어떤 말이냐면 심사위원 1번이 1등을 준 학생은 슬기예요. 심사위원 2번이 1등을 준 학생은 연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으로 가장 많이 뽑힌 학생 한 명에게 아이스쇼 참가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이 쓴 설명 내용이고요. 모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이 정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심사위원 1, 이 선택한 것은 슬기, 그 다음이 연수, 슬기, 연수, 슬기, 심사위원 두 번째가 연수를 선택했어요. 뭐 선택했다기보다 연수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었어요. 심사위원 3번은 지혜에게, 그리고 준기에게, 그리고 지혜에게 주었네요. 지혜, 준기, 지혜. 지혜, 준기, 지혜. 이렇게 지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지혜가 1등을 2번 받았죠. 그래서 1등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방법대로 이제 모둠에서 혹은 여러분이 한 명 아이스쇼 참가권 받을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둠에서 선택한 친구와 그 이유를 다른 모둠과 비교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한 명을 선택한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뭐 준기나 슬기가 140쪽에서 설명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지혜와 연수는 슬기가 말한 방법으로 평균을 구한 다음 순위를 정하는 것 있고요. 또 연수 얘기대로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방법과 슬기나 준기가 말한 방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선생님이 정한 방법으로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을 하면 1등인 친구, 1등이 이제 2번 되었으니까 지혜에게 주는데 이걸 이제 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정말 공정한 방법이냐? 그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방법대로 지혜에게 아이스쇼 참가권을 준다면 이제 심사위원 간의 점수 차이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한 심사위원이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방법은 슬기가 말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올림픽에서도 이 방법대로 선수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등으로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이에요. 1등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친구를 대표로 선택하면 심사위원 간의 점수의 차가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구한 평균이 가장 높은 연수를 대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구한 평균. 이거는 아까 슬기가 말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아이스쇼 참가권을 1등에게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연수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실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가지고 각 학생들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먼저 준기, 이제 첫 번째 학생의 평균이에요. 첫 번째 학생의 평균.
94, 91, 88, 96, 91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이거를 빼고요. 또 가장 낮은 점수를 이걸 빼고 해야 하죠. 또 슬기도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 빼고요. 연수도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뺍니다. 지혜도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를 빼요. 자, 이랬을 때 세 심사위원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요. 준기 같은 경우에 보면 94 더하기 91 더하기 91 하면 276이죠. 이걸 3으로 나누면 92, 즉 평균이 92점이 됩니다. 다음, 슬기 같은 경우 93, 94, 92예요. 93, 94, 92 이걸 3으로 나누면 93점이 되겠고요. 다음, 연수 94, 93, 95를 더합니다. 94, 93, 95 3으로 나누면 평균이 94점이 되고요. 그 다음 지혜 91, 92, 93을 더합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누어주면 92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점수가 가장 평균이 높은 학생은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에게 주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41쪽에서 연수가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동점자, 평균을 이렇게 구했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동점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으로 1등이 더 많이 나온 학생을 뽑는다. 그렇게 두 번째 기준으로 추가해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